안녕하십니까. 박찬웅의 부들부들. 오늘 이 시간은, 고령화 시대잖아요, 우리가. 이 고령화 시대에, 어떤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지. 그러니까, 뭐 돈을 크게 벌어 폭동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. 폭동 없어요. 없으니까.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안정적, 돈을 까먹지 않을. 어쨌든 간에 이제 나는 주식도 못 하겠고, 뭣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쪽에 안정적을 찾아갈 때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안정적 지역을 찾아갈 때, 안정적 테마는 뭐고, 안정적 사이는 뭐고, 따져볼 때,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. 물론 이제 인구 고령화 될 때 모든 데이터가 정확할 수도 없고 또 요인별로 다 다르니까 지역별로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실만 해서 이제 좀 고려해 볼 걸 얘기해 보겠어요. 우선은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뭐 20년 뒤, 30년 뒤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부동산 시장 투자할 때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봐요.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모든 데이터, 특히나 부동산이 어떤 금융의 밑으로 어떤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래프가 자주 변동이 있거든요. 또 정책 영향도 있고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건 웃긴 것 같고 우선 이제 한 10년 뭐 정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. 뭐 우리가 2018년이니까 제가 2028년 또는 뭐 27년 또는 길어 2030년까지 볼게요. 그게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. 또 이제 제가 2030년 기준 잡은 게 우리가 통계청 인구나 추세 인구 가서 조사한 걸 보면 2030년까지는 인구가 안 줄어요. 근데 이유는 이제 아이 태어난 아이는 출산율은 줄었는데 그 기대 수명이죠. 그러니까 윗 어르신 세대부터 요즘에 우리나라 어떤 국가 의료 체계가 불만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10년 이내, 2030년까지. 12년 이내에 지금부터 보면. 그때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꼭 일어날 나고 보는 것들 중에 이제 부가 보는 것 중에 도시화율 심해지죠. 대단히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 수 분화 속도죠.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정말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또 2, 3인 가구로도 되게 이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5년까지 2015년 데이터가 가구수 구성원 수가 평균 2.4명 3명 안 돼요. 되게 작은 거죠, 사실은. 한 집에. 근데 우리가 짓고 있는 거 지금 다 아파트만 짓고 있죠. 방 3개짜리 대부분이. 그래서 사실 더 말 많은 거예요. 수요층 맞출 수 있겠느냐. 더군다나 이제 양가 시대인데. 해간에 우선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그래서 도시화가 심해지고 있고 가구수 분화 속도가 대단히 이제 작아지고 있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구는 어쨌든 늘어요. 자, 우선 고령층 인구지만 자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흐름 국가도 막지 못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흐름, 대세 흐름이고. 자, 다른 거 하나 포인트 이쪽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이런 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도 약간 늦춰보려고 하는 노력, 고령화 시대를.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거기 영향을 받아서 주택시장도 움직이는 시장들이 있거든요. 거주시장에서. 투기는 냅두고. 근데 그게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. 어쨌든 간에 정책 면에서 가장 먼저 할 거, 고령화 시대. 이걸 막아야죠. 늦춰야죠. 그게 이제 우선 생산인구 개념에서 보면 나이 드는 걸 늦출 수는 없고, 자, 일할 수 있는 분들 숫자를 늘린다는 개념에서 보면, 그걸 이제 봤을 때는 우선 정년 연장인데, 1번이 항상 얘기 나오는 게, 나이 든 어르신 선배들의 어떤 이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 나이 기준을 좀 오래 잡는 거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때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죠. 왜냐면 한때 베이비 부모 시대에 확 지나가면 그때만 두꺼우니까. 이제 지나고 끝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주택시장에 아주 큰 영향이다.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 금융제도와 금융 시스템, 대출가 영향이 많이 돼야 돼요. 한마디 속된 말로 대출이 되는 사람, 안 되는 사람.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계속 장기적 흐름 유지할 수 있는 사람, 아닌 사람.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아주 큰 영향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.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생산인구 따질 때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지는데 어떻게 따져요? 방법 없잖아요. 기존 인구에서 생산인구를 바꿀 수 있는 사람,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바꿀 사람, 여성이죠.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 대단히 이제 뭐 하죠? 기회를 많이 폭로하고 물론 제도 개선돼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. 사실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남녀 문제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은 그런 거 모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생산 일할 분들이 필요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성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일을 하잖아요. 출산율 문제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
이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아이 키우기 일하고 나가야 된다면 정부는 이걸 지원을 계속 할 거예요. 이 여성 정책을.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은 아이 키우기 편한 곳, 육아 시스템이 지원이 가능한 곳.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이 더 도시로 올라갈 수 있던 첫 번째 계획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에 산부인과 없죠. 아니 도시란다 시골에 산부인과 없죠. 줄어들죠. 즉 힘든 상황이거든요. 즉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고 아이를 육아도 될 수 있고 아이의 교육 미래 이거 다시 되는 곳. 요즘에 뉴스 얼마 전에 났던데 그 제가 어제 봤나 그제 봤나 뭐 저 어린이집 점점 아이 줄어들고 있다고. 되게 심각한 문제죠. 그럼 줄어들면 어린이집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분이 그런 없는 곳에 키울 수는 없잖아요. 더욱더 이게 심화된 요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여성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.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성을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게 하는 건데 이분들의 키 포인트는 뭐다? 아이 육아세. 근데 점점 이게 분산된 구조에서 외곽에서부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. 이 어린이집까지 뭐 망하고 뭐 이렇게 숫자 줄어들어서 산부인 가듯이 그럼 이 도시화 집중이 더 심해져요.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. 물론 이제 그런다 해서 뭐 도시주택이 막 폭증한다 아파트 30만 이거 아니에요. 약간 가구수만 줄어든다 했잖아요. 어쨌든 간에 분명히 숫자는 많아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인구 얘기했잖아요. 기대수명 때문에 인구는 분명히 2030년까지 최소한 몇백만 명이라 늘어요. 2, 300만 명이라 한 200만 명 추세 인구가 한번 데이터 한번 제가 찾아 띄워볼게요. 늡니다. 늘어가기 때문에 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도심에 대한 어떤 이제 육아시대 이런 지역에 대한 주택 숫자만 갖고 따지면 늘어날 확률이 많죠. 물론 이제 그게 적정한 주택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싸고 말도 안 되는 큰 사이즈. 그렇죠. 근데 분명히 늘긴 늘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상관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. 장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는 국가의 시대를 보면 반대의 개념이죠. 일할 수 있는 지금 젊음이거든요. 그런 개념으로 가서 보면 젊은 사람이 유입되는 지역. 우리 통계통 데이터나 어떤 구별 데이터를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어요. 1년에 뭐 유입되는 층, 남자, 여자, 그다음 연령층 데이터 우리나라 다 오픈돼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. 특히나 이제 키포인트 정말 여성이에요. 여성은 육아와 이걸 동시에 하는 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이게 되게 그래서 요즘에도 모든 지원이 이제 신혼 하는 이유가 정말 이건 대의명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. 맞는 얘기예요. 그 봤을 때 근데 이게 외곽 시골 방향으로나 외곽의 어떤 주변 인프라 즉 육아 시스템에서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출산 줄다 보니까 이런 외곽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진다. 그런 뉴스가 나오는 지역이 있다. 그러면 거기는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. 그게 악화된다고 그러죠. 수렁처럼. 그래서 더욱더 어떤 집중화되는 걸 더 심하게 만들죠.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하나 더 이게 좀 까먹으면 안 되세요. 이 젊은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아까 부동산 쪽이나 주거 문제에서 보면 어쨌든 앞으로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금융적인 문제에서 가계 부채는 분명히 문제예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이거 뭐죠?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대출 규제나 이 컨트롤 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처럼 어떤 돈을 갚을 수 있냐 능력을 따지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어느 주거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 부동산 쪽에서 이 우리가 대출 이용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이 되면 그걸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중요하거든요. 자격이. 그게 이제 금융 대출 이용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따졌을 때 젊은 층이 되게 키포인트예요. 유입층이 갑자기 우리 데이터를 봤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제 위에 연배 선배님들 연령대 50대 이상 뭐 60대 70대 이거는 문제가 돼요. 오히려 젊은 층이다. 이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. 나라 전체는 고령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은 젊은 거죠. 근데 젊은 분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? 육아.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줘서 내가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 외곽 나갔더니 시스템이 안 돼 있다. 외곽이란 꼭 서울 중심 말고도 수도권에 조그만 도시들 많아서 거기도 좋아요. 제 말은 그게 다 따져서 보시라 이거예요. 그래야 답이 나와요. 이 부동산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특히 주거는 단순하게 숫자로 끝나지가 않아요. 결론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,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지역의 어떤 이제 주요 니즈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따져보면 아까 몇 가지 바꿀 수 없는 현상과 국가의 대응 정책을 보면 결론 흐름 키포인트는 젊은 사람, 특히 여자분들 이런 거에 유입되는 층 가서 뭘 하시는 게 최소한 안정적인 뭐 폭증은 아니더라도 기본 손해 나지 않는 뭐를 정보나 어떤 뭐 물건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. 하여간 어떤 정보를
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좋은 걸 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제가 말이 꼬여요. 왜냐면 투자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투자 말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실은 방어거든요. 절대 이제 결론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폭등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. 폭등 싫어하고 폭락도 싫어요.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폭락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폭락도 국가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. 한 바퀴 3쿠션 돌아서 여러 번 대여행 가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투자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만 투자니까 실버 세대에게는 실버 세대에 가장 중요한 건 돈 안 까먹는 거고 안 까먹으려면 안정적 입주자 현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 이게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정보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뭐 잘 봐서 감사하시고요. 다음번에 다른 얘기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